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가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름 돼야지 6월달은 지나고 7월 8월쯤 되면 아마 제가 좀 비수기에 들어가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블로그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나도 남들 하는 인스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하튼 자, 오늘은 제가 인사 겸 생존 신고라고 하죠. 생존 신고 겸 제 아지트를 뒤지다가 보면, 이제 제 아지트에는 보통은 이제 이런 만화책이 많이 있죠. 저기 오랜만에 순정 만화 읽어줘. 나나 소중한 나나 있는데, 제가 동화책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이제 좀 정리를 하다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남들이 이런 영상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오랜만에 디즈니 명작 전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는 세 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리지널 개몽사 버전, 그리고 지금 보시는 블루 앤 트리라는 디즈니 골든 명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프레벨에서 나오는 이름 뭐였지? 디즈니 자이언트 명작 시리즈라고 해서 각각 권수는 다들 비슷비슷해요. 60권, 이건 60권이 좀 넘었고, 개몽사판도 60권. 그런데 안에 내용은 제가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냐?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겸사겸사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이 동화책을 고를 때, 요즘에 이제 당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근에서 어떤 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개몽사 판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옛날 거 복간한 거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는, 저는 개몽사 판형,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오늘은 몇 권 안 갖고 왔는데 여기는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메이저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회사의 디즈니 전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두 세트예요. 두 세트고, 또 오래전에 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어떤 개정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블루 엔트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정판은 또 다른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언제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연도수가 나와 있을 테니까, 앞에 있나? 자, 앞에 한번 봅시다. 2009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6년, 10몇 년 지났으니까 개정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레벨 거는 언제 건지 한번 봅시다. 프레벨 거 같은 경우는 언제 건지 안 나와 있나요? 이런 책이 다 있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블루 앤 트리와 이 프레벨 판형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요즘엔 책 말고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블루 앤 트리에서 나온 건데, 학습지처럼 동화책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것도 줘요. 블루 앤 트리에서는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중고로 예전에 산 거기 때문에 몰라. 그리고 이때 블루 앤 트리에서 이런 놀이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놀이카드는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소왕의 검.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아소왕이라 안 했어. 아도왕이라 했지. 이거는 디즈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어렸을 때의 추억 내지는, 요즘 같은 경우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이제 많이들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런 로망 있을 것 같아. 내가 엄마면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재밌게 봤던 인어공주, 알라딘 이런 거를 내 아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얘가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 자, 이렇게 봅시다, 한번. 자, 엄마라고 해봐.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겠지. 숲속에 해가 떴어요. 일어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곰돌이 푸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커다란 꿀단지 속에 들어가 실컷 꿀을 먹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푸는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그래. 나도 푸다, 씨. 얘 뭐, 뽀로로랑 비슷한 애네? 얘는 순수한 동화책의 영역이라기보단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동화책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단지 부모님과 이렇게 멀티미디어적으로 보면 그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만화 영화를 봤는데 또 책으로도 보고 뭐 겨울 알고 그 뭐 레리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어떤 그 풍부한 감성을 막 더하는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디즈니 동화보다는 안데르센 동화, 이솝우화 같은 그 그림 형제 뭐 이런 클래식했던 그 동화책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랄까 문학으로 따지면 순문학이 아닌 웹소설 같은 거지. 너무 정확한 비유다. 우리가 황소년의 소나기를 보다가 그 웹소설로 이제 재혼황후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갭이 있다라는 거지. 뭐 재혼황후하고 소나기는 너무 갭이 크네.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디즈니 신봉론자 분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싶다. 디즈니는 디즈니일 뿐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곰돌이 4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블루엔트리 버전이에요. 블루엔트리는 보면 이건 이제 10몇 년 전 거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은 등장인물 푸, 이오르, 로빈, 피글렛, 티거, 올빼미. 왜 타이거라고 안 하고 티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어떤 브랜딩이죠. 티거. 저 이거 레고로도 있거든요. 엄청 귀여워요. 레고로 보여드릴까? 에이, 됐어. 귀찮다. 자, 첫 장 아까 전에 보면 블루엔트리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심플한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은 퀄이 좋아요. 근데 이 한 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케바케야. 어떤 건 얘가 더 좋고 어떤 건 얘가 더 좋아.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본 건 아닌데 느낌상으로 동화책 같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이거는 좀 더.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케바케예요. 사파도 어떤 건 얘가 좋은 것 같고 어떤 건 얘가 좋은 것 같고 헷갈려. 나 잘 모르겠어. 도대체 그림 누가 그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디즈니 그림을 그냥 쓰는 건지 국내에서 다시 사파를 그리는 건지, 여하튼 보시면 그림에 이제 글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초딩, 저학년 애들이 볼 수 있는, 요즘엔 초딩도 안 보겠지. 그 애기들 있죠. 그 학교 가기 전에 애기들, 요즘은 저는 뭐 8살 때 글씨를 처음 겨우 읽었었는데 요즘 뭐 5살, 6살 되면 한글을 읽는다면서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도 이제 뭐 대략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자, 그 프레벨 거는요. 곰돌이 푸를 찾으면 곰돌이 푸가 1도 있고 2도 있어. 곰돌이 푸가 제일 마지막 작품이네요. 자, 곰돌이 푸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은 오리지널 푸와 꿀나무, 2는 티거의 가족 찾기. 티거 인기 많죠. 얘는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 구성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출판사마다 자기네 멋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디즈니 개몽 사건 클래식 위주겠죠. 근데 이제 요즘 뭐 레리꼬 뭐 이런 거부터 그 이상의 막 새로운 어떤 그 미디어화 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도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곰돌이 푸. 자,
프레벨의 곰돌이 푸 한번 봅시다. 겉 표지 보면 일단 얘가 좀 더 무광 느낌,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얘가 살짝 날티나는 느낌인데 그림 자체는 요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프레벨께. 자, 그럼 프레벨의 그 곰돌이 푸는 어떻느냐 봅시다. 이게 좀 더 옛날 느낌이다. 이 구성이 약간 옛날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숲속에 작은 곰 푸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푸우는 아침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허헉. 숨이 차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니 푸우는 무척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 이제 달콤한 걸 먹을 시간이야. 푸우는 꿀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다르죠, 구성이. 그렇게 이제 거울 보고 있는 푸우. 기본적으로 글씨가 얘가 조금 더 많은 느낌? 그런데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얘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푸우는 찬장을 열어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런 꿀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바닥에만 조금 붙어 있는 걸. 푸우는 조금 남은 꿀을 핥으면서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이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해왔고요. 자, 다시 여기서 블루 엔트리를 봅시다. 글씨가 좀 더 애기틱해요. 살짝 더 적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그 유아틱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연출 같은 경우는, 그림 연출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 눈이 가는 방향 같은 게 좀 보이긴 하거든. 난 얘가 더 편한 것 같아. 얘가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애들이 보기 편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곰돌이 푸만 그런 거지 다른 건 또 달라.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가 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아 애들이 보기에는 글씨의 양이 만화책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데스노트가 대사나 지문이 많거든요. 만화책으로 이제 데스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순정 만화 작가 윤지훈 작가님의 느낌, 그러니까 맥시멀리즘 작가님 같은, 이건 좀 정말 많다. 그러면 이제 글을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재미있으려면 오히려 프레벨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완전 애기다 그러면 얘가 맞겠죠. 자, 그러면 곰돌이 푸 이랬다고 해봐. 자, 제가 예전 빈티지 아기곰 푸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개몽사 판형이에요. 이 책은 99년도 판형이고 크기 자체가 작죠. 요즘 거보다 작습니다, 오히려. 이 99년도 판형이고 이제 복간 전에 책이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옛날 거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999년 1월이라고 나와 있죠. 제목도 곰돌이 푸인데 얘는 아기곰 푸야. 야, 어느 날 아침 아기곰 푸가 친구인 아귀돼지 피글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푸는 아주 명랑하고 착한 곰입니다. 그는 숲속을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얘는 아예 이야기가, 물론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꿀 찾아가는 이야기야. 그냥 뽀로로 같은 이야기지. 그때 갑자기 누군가 펄쩍 뛰며 달려들어 푸는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어느새 호랑이 티거가 푸 배 위에 올라앉아서 말했습니다. 푸, 놀기 참 좋은 날씨지? 멋져 보여. 그림에서 이 클래식한 느낌 좋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결론은 개몽사가 제일 좋은데, 개몽사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몽사는 클래식 라인만 있고 새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내 개인의 어떤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개몽사
그 복간판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why?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곰돌이푸하고 뭐 피노키오 한번 봅시다. 피노키오. 자, 피노키오 표지 어떻습니까?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노키오 표지 안 좋아하거든요. 피노키오 표지 어떤 게 디즈니스러워요? 이게 디즈니스럽죠. 좀 더. 그쵸? 얘는 좀 이 피노키오 좀 낯선다고 해야 되나? 근데 피노키오는 원래 디자인 자체가 별로야. 자, 여기에서 재미난 점, 빈티지 커버 디자인이 똑같다라는 거. 색감만 살짝 다르고 똑같죠. 계몽사 판형과 이 프레벨 판형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계몽사의 그 커버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어쨌든 디즈니라는 회사에 그 라이센스를 받고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지 마음대로야. 편집권의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자유만 있을 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얘는 첫 장면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빈티지. 자,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곰돌이푸는 세 개가 다 달랐단 말이야. 이렇게 또 똑같아. 희한하죠? 자, 대사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 프레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프레벨 거.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영리한 귀뚜라미 지민이가 직접 겪은 일로 피노키오라는 나무 인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고양이 피가로, 금붕어 클레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내는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죠. 빈티지 디즈니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옛날에 제페토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고양이 피가로, 금붕어 클레오와 살고 있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로 뭐든지 만들어내는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자, 비슷하죠? 느낌 비슷하지? 그러면 이제 블루 엔트리 한번 봅시다. 나 처음 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건데 재밌네. 자, 첫 장부터 전혀 다른 별이 유난히 밝은 깊은 밤이었어요. 솜씨 좋은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드느라 아직 작업장에 남아 있었어요. 꼭 살아있는 아이 같아. 너를 피노키오라고 불러야겠다. 허허.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막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반짝이는 파란 빛이 방을 가득 채우더니 요정이 나타났어요. 착한 제페토, 그대의 손을 들어줄게요. 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아. 제페토 할아버지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여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임팩트가 있네. 요즘 웹툰이나 만화를 보면 시작부터 그냥 바로 고고싱 하는. 여기 보면 제페토의 집이라고만 써있고 제페토 할아버지 보이지도 않아. 여기 처음 나오네요. 3장 넘기니까 제페토 할아버지 나옵니다. 근데 이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아까 푸보다 글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죠. 얘 다시 비슷해요. 글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드디어 이제 좀 더 애니메이션 느낌이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얘가 살짝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얘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 내가 보기엔 둘 다 아무나 사도 괜찮은데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더 이게 그 계몽사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얘는 좀 파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블루 앤 트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내 생각인 거지 그 내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뭐 정글북 포카운타스. 자, 포카운타스 한번 비교해 봅시다. 포카운타스도 블루 앤 트리는 한 권입니다. 프레벨은 2권이에요. 심지어 세상 밖으로. 자, 처음 시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포카혼타스. 지금 프레벨 판형입니다. 짜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영국 런던 항에서 커다란 배 한 척이 새로운 세계 아메리카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스미스와 토머스라는 젊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항구 사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블루엔트리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진짜 둘이 많이 다르다. 자, 포카혼타스 시작. 인디안 추장 포와탄에게는 포카혼타스라는 딸이 있었어요. 포와탄은 포카혼타스가 전사 코코움과 결혼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포카혼타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포카혼타스는 버드나무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버드나무 할머니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여자 목소리 태어내.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포카혼타스는 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숲을 뛰어가는데 어디선가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화살표는 계속 빙빙 돌더니 제 앞에 멈췄어요. 그러자 버드나무 할머니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화살표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구나. 마음을 열고 세상에 깃든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렴 하면서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느낌의 그 편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거 살 때 전혀 그런 거 몰랐어. 라이센스잖아. 라이센스니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심지어 그림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 뭐 엔딩은 같겠지. 엔딩은 같겠고 어떤 가이드라인 따라 가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프레벨에서는 그 여러분 이제 당근 하실 때 옵션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다 60권 내지는 60권 이상입니다. 전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프레벨 같은 경우는 비주얼 캐릭터 가이드라고 해서 요런 그 부록 같은 책자도 줘요. 근데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면 미키마우스 나오고 엄청 귀엽게 잘 나왔어요. 이게 결론이 좀 너무 프레벨 쪽으로 가는데 잠깐만. 프레벨 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종류는 얘가 더 많다는 거. 블루엔트리가 좀 더 많아요. 얘는. 그리고 뭐 이제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빈티지 개몽사에는 토이스토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토이스토리가 있어. 그림은 좀 별로다. 그림은 좀 별로지만 토이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개구쟁이 앤디는 장난감을 무척 좋아했어요.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카우보이 인형 우디였어요. 우디, 여기 있다. 그 총 내려놔. 난 보안관 우디야. 앤디에게 우디는 멋진 보안관이었죠. 자, 뭐 이런 그 책을 살려면, 그러니까 종류는 얘가 좀 더 많고 얘는 1, 2로 막 나눠져 있는 게 많아. 그 프레벨 거는 1장 1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기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둘 다 살 것 같아요. 어차피 당근으로 사면 얼마 안 하잖아. 나 이거 얼마 안 주고 샀어. 다 두 개 합쳐가지고 10만 원 정도 됐을래나? 기억 안 납니다. 하도 옛날에 산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 세트에 6, 7만 원?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처음하고 똑같이 이게 클래식 동화책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디즈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티라는 뜻이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동화책으로 만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클래식한 유럽 동화책 방향성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동화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클래식 동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이게 베이스가 되고 얘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하면 디즈니,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거든. 그래서 저는 디즈니 만화책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사 한다면 새 거 막 2, 30만 원 주고 새 걸 사느니 보다 그냥 당근으로 사시되 각자의 특징이 조금 있다. 저도 이제 오늘에서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고 애기들이 뭘 알겠어. 가장 최신의 것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춤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계몽사 빈티지 복간판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함께 뭐 로망을 즐기겠다. 그러면 오케이지만, 그러니까 물론 가장 정통성 있는 건 이런 옛날 빈티지 그 계몽사 판형이지. 이게 왔다야. 이건 인정. 근데 그림도 그렇고 얘가 제일 뭐랄까? 괜찮아 보이긴 해.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이걸 살 필요는 없고 종류가 많고 애기다. 그럼 블루 엔트리. 좀 더 정통성을 따지고 싶다. 그럼 프랩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뭘 하든 새 거 사지 말고 중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주저리 떠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은 좀 모르겠고 7월, 8월 정도? 그때쯤 되면 아마 유튜브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SNS라는 뭐 유튜브도 SNS겠지?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이거 뭐 다 읽어볼까 봐. 이거 다 읽을 거야 내가. 책도 소개도 많이 하고 새로 산 것들. 그리고 요즘엔 제가 웹툰이랑 웹소설도 좀 보고 있거든요. 재혼하고 재밌더라.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최근에 보는 뭐 꼭 그 여성향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은 이제 뭐 순정 만화, 옛날에는 소년 만화, 순정 만화가 있었지만 요즘 웹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또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기한 게 이 채널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몰랐는데 구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옛날 우리나라 만화나 여성향 콘텐츠에 대한 전통성을 좀 가지고 가는 채널을 만들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참 이런 난감한 상황이 그러네요. 어쨌든 여러분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뭐 쇼츠 같은 거 올리고 싶긴 한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잘 안 되네. 주저리 떠드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상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Peace.